초원에서는 말을 자유롭게 방목해 기른다. 말들은 스스로 초원의 풀을 먹으며 반야생의 거친 말로 자라게 된다. 선사시대 동굴벽화에서 막 나온 듯한 모습을 한 동물무리. 전 세계에서 유일한 야생마 푸셰발스키 말이다. 현재 말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다.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던 야생마. 1879년 러시아의 동물학자인 푸셰발스키가 몽골에서 발견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붙였다. 푸셰발스키 말은 귀가 길게 뻗고 갈길은 짧고 곱게 선 것이 특징이다. 봄이 되면 새끼 한 마리를 낳고 기르는데 이때가 가장 예민한 시기. 최대의 천적인 늑대로부터 새끼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녀석들은 10여 마리가 무리지어 다니며 하루의 반 이상을 풀과 물을 찾아 돌아다닌다. 아지랑이 사이로 보이는 한 무리. 야생 당나귀 훌란이다. 훌란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건조한 지역에서 잘 살아간다. 물을 먹지 않고 풀의 수분만으로도 견딜 만큼 건조에 강하다. 훌란은 한 마리의 수컷과 여러 마리의 암컷 그리고 새끼들로 무리를 이룬다. 녀석들은 몸에 붙은 벌레나 해충들을 떼어내기 위해 수시로 모래 목욕을 한다. 초원의 여름은 새끼를 낳고 기르며 성장해가는 계절이다. 그들로 인해 초원은 더욱 활기가 넘친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도 생명은 이어진다. 부화를 앞둔 작은 알들. 어미는 이리저리 알을 굴리며 태어날 새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한다. 어미와 떨어진 몽골 가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녀석이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달라진다. 몽골 가젤은 태어나자마자 어미와 비슷한 속도로 달릴 수 있다. 천적을 피해 초원을 빠르게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원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밤 이곳을 찾은 쇠제두루미는 어느새 가족을 이루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 날 수 있게 되면 겨울을 나기 위해 따뜻한 곳을 찾아 날아간다. 여우는 청각과 후각이 예민하다. 호기심이 많은 여우는
주변 사물에 관심이 많다. 꼬리 끝에 하얀 털이 특징인 붉은 여우. 주변을 살피던 녀석의 시야에 뭔가가 들어온 모양이다. 작은 털뭉치를 발견하곤 물어뜯어본다. 이러한 행동은 일종의 사냥 연습이다. 붉은 여우는 굴 인근에서 볕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지만 굴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 초원과 사막의 경계지대에는 코상여우가 살아간다. 붉은 여우보다 덩치가 작고 꼬리 끝과 중간 부분이 까만 것이 다른 점이다.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살아가 모래여우로도 불린다. 종종 마못이 집단 번식을 했던 굴을 자신들의 서식지로 사용하기도 한다. 서로 물고 장난치는 것은 사냥을 배우기 위한 예비 훈련. 등에 올라타는 행동은 자신들 내에 서열을 정하기 위한 행동이다. 하늘의 변화를 감지한 녀석들. 최대의 천적, 검독술이다. 재빠르게 굴러 숨어버린다. 하늘과 풀이 전부일 것 같은 초원에 자리한 바위산. 바위산은 접근이 어려워 야생동물들의 훌륭한 번식지가 되어준다. 바위산 중턱에 자리한 검독수리 둥지. 새끼는 이미 둥지가 비좁을 만큼 성장했다. 이 시기가 되면 어미는 정신이 없다. 부쩍 자란 새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작은 설치류에서부터 여우까지 초원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검독수리의 먹이다. 새끼가 자랄수록 어미가 둥지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 초원의 또 다른 맹금류. 큰 말똥가리 둥지엔 새끼가 3마리나 된다. 큰 말똥가리는 초원에서 번식하며 우리나라에는 월등을 위해 찾아오는 겨울 철새다. 큰 말똥가리는 4월에서 6월경 2개에서 4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새끼들은 어미의 보살핌 아래 건강하게 자랐다. 새끼를 키울 때가 되면 어미는 평소보다 수척해진다. 3마리의 새끼를 먹이려면 사냥의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어미는 또 다른 사냥을 준비한다. 어쩌면 초원의 땅속은 어디보다 분주할지 모른다. 평소에는 굴 속에서 지내다
먹이를 먹을 때면 나오는 브란트 바쥐. 천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몇 번이고 굴속을 들락날락하며 시간을 끈다. 그러다 안심이 되면 굴 주변 풀들부터 먹기 시작한다. 하지만 굴에서 멀리 벗어나지는 않는다. 초원에서 살아가는 육식동물들의 사냥감은 주로 바쥐다. 그래서 녀석들의 존재가 초원의 건강함을 상징한다. 큰 말뚱가리가 사냥을 시도한다. 피식자보다 빠른 것이 포식자. 어느새 큰 말뚱거리의 날카로운 발톱에는 쥐 한 마리가 잡혀 있다. 남은 녀석들은 더욱 예민하게 경계한다. 토끼만한 크기의 대형 설치류 마못. 어느새 새끼는 어미만큼 자랐다. 마못은 초원의 휘파람 파수꾼으로 불린다. 주변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휘파람을 불어 다른 마못에게 신호를 보내 알린다. 마못은 굴 밖에 나와 대부분의 시간을 풀을 먹으며 보낸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면 재빨리 굴 근처로 가 주변을 살핀다. 분주했던 초원의 하루가 저문다. 시간을 재촉하는 바람이 분다. 바람을 따라 풍경도 변한다.